근데는 기능은 없잖아요. 네, 이제 조재환 기자님.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테슬라라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테슬라 자동차에 대해서 꽤 관심이 많아서 옛날부터 이런 페이지를 만들고 제가 운영을 좀 했었는데, 사실 이 이름을 테슬라 코리아라고 제가 하는 바람에 진짜 이게 어떤 테슬라에 대한 문의나 CS를 하는 채널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운영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괜히 오해의 소지를 할 수도 있고 그 테슬라 본사로부터도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야기를 받았는데 제가 그 이후에 아예 운영이나 관리를 못해서 지금 손을 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 2017년 정도부터 원래 이 차에 대해 관심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나오기 전부터 런던을 가서 매장에서 차를 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차를 시승을 바로 나오자마자 모델 S를 했었고 근데 그 실제 차를 사려고 제가 견적도 많이 알아봤었는데 이 자동차 가격 자체가 모델 S 같은 경우는 거의 1억이 넘는 비용이어서 주문하기를 예를 들어 눌러보면 견적까지는 다 내는데 그 당시에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처럼 롱레인지가 1억 7,990만 원이고 퍼포먼스가 1억 3,990만 원인데 어, 이거를 제가 사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이거 샀다가는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모델 3가 나와서 이 차를 사면 어떨까 싶었는데 이 차도 생각보다 가격이 낮은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적어도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전주를 왕복을 하기 때문에 롱레인지 자동차를 롱레인지 옵션을 사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한번 갔다가 올라오는 데 있어서 352km면은 뭐 겨울이든 이럴 때 좀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시기가 있을 때는 좀 위험하더라고요. 220km 이상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갈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나 조건을 반영했을 때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무조건 롱레인지를 갔어야 되고 퍼포먼스를 샀을 때보다는 롱레인지를 제가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저는 그냥 BMW 320D M 패키지를 아예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이 차를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6,300만 원이라는 비용이면은 이후에 이제 옵션을 넣고 보조금을 받으면은 좀 해결되는 금액이긴 한데 막상 이 차를 샀을 때 좀 기본 옵션보다는 이렇게 아예 이쁘게 세팅까지 제가 다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나오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옵션들 오토파일럿까지 추가시키면은 거의 어, 7,4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7,400만 원인데 보조금이 뭐 1,200, 1,400이라고 했을 때는 6천만 원인 거죠. 제가 그때 BMW 같은 경우는 4,600만 원, 그러니까 5,700인데 한 1,100 정도 할인을 받아서 4,600만 원 정도 구매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한 1,500만 원 정도까지 비용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 한 80만 원 정도 해서 구매를 하는 건데 할부를 할 경우에는 월 100만 원씩. 그래서 이게 지금은 선납금을 냈을 때죠. 이율도 4%고 그때 당시에는 결혼 전이었고 그리고 지금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는 집을 사는 게 좀 우선이 되긴 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좀 상황이 나아져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은 살 수는 있겠지만 요즘 사실 제가 보는 더 관심 있는 차는 이 모델 Y입니다. 모델 X보다는 좀 더 컸으면 좋겠고 모델 3보다는 조금 컸으면 좋겠고 모델 X보다는 좀 작았으면 좋겠다는 게 딱 저의 생각인데 이 모델 Y가 딱 그 정도의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델 Y가 출시가 되면은 이 차를 좀 노려서 구매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유튜브로도 봤는데 꽤 괜찮은 자동차인 것 같아서 물론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이 뒷모습 이 뒤에가 이렇게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좀 솔직히 말하면은 모델 3 뒤태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테슬라가 저는 앞면은 마음에 드는데 이 뒤태가 이렇게 이쁜 편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 이거는 이제 500km까지 갈 수 있는 자동차에다가 어, 오토파일럿 등 이런 옵션을 당연히 늘 거고 지금 사실 걱정되는 거는 이 전기차 하나만 운영했을 때 그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충전 설비가 저는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했을 때 그 집 근처에 충전 설비가 있는 대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강서에밖에 이 서비스 센터가 없어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좀 수리를 해야 될 때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요즘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모델 Y가 출시될 정도이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좀 기다리고 있고 일단은 시승 신청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모델 X, 모델 S는 모두 시승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모델 3를 한번 시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단 신청을 하고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특별시 이상하네. 이게 신청하게 되면은 모델을 못 고르나? 이야기 끊었네요. 모델 3를 타고 싶은데 이 모델 3로 따로 신청하는 칸이 없네. 사실은 모델 S는 이미 타봤고 네, 이거는 제가 시승을 많이 해봤습니다. 모델 X도 시승을 해봤고 사실 두 차 모두 좀 커요, 저한테는. 제가 뭐 등치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 모델 3나 모델 Y인데 그래도 모델 Y를 좀 기다리는 이유는 모델 3는 좀 너무 작은 것 같고 나중에 추후에 이제 아이를 생각했을 때 패밀리카로서 그나마 조금 공간 여유가 있으려면 이 모델 Y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는 또 살 수 있을 정도로 좀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승 신청을 했고 시승 후에 또 영상으로 찍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승할 때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이게 본인들이 이제 뭐 얘기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가면 안 되는 뭐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상황을 봐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 팩트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잘 찍어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사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오토파일럿 기능인데 장거리 운행이 뭐 전주든 부산이든 최근에 갔다 온 갈 때 너무 좀 많이 힘든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자율주행이 되면은 좀 피곤함이나 이런 것들이 덜 하겠다 이 생각이 큽니다. 하루빨리 제가 모델 Y를 여러분들에게 리뷰하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시승을 할 때는 또 다 촬영을 할 거여서 시승 후기랑 이런 것들 다 또 영상으로 남겨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